네, 안녕하세요. 선일기입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트럼프와 시진핑의 무역전쟁이 다시 시작되는 매크로 환경에 따라서 주식도 굉장히 급락을 했지만 코인 시장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선물 시장에서 플레이하던 사람들 중에서 과도하게 레버리지로 몇 억씩 그냥 청산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청산 규모를 보면 약 1910억 달러어치 이제 전 세계 레버리지 포지션 기준으로 기록이 됐고 190억 달러 수준 등의 다양한 보도가 있는데 대략 이제 160만 계좌 이상의 포지션이 강제 청산 당한 겁니다. 이게 비트코인과 이제 이더리움, 주요 알트코인 등이 포함이 되어 있고 특히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롱 포지션이 크게 타격을 받았죠. 물론 현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살아남았지만 많은 트레이더들이 적은 자본으로 포지션을 크게 확대하는 레버리지 거래를 썼던 사람들은 청산을 당한 걸 생각해보면 레버리지는 수익을 증폭시키는 반면 위험도 같이 증폭되면서 가격이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에 자동 청산, 이제 마진콜이라고 하죠. 그 청산에 취약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일부 알트코인이나 특정 거래소를 살펴보면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이런 환경에서는 갑작스러운 대규모 매도가 들어올 때 슬리피지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 주문이 의도한 가격보다 나쁜 가격에 체결되는 현상이 발생해서 손실이 계속 더 커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개미 투자자, 이제 개인 트레이더나 중소 트레이더들이 레버리지 포지션 중심으로 청산당한 비율이 높다는 분석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돈을 잃어도 그동안 투자 시장을 떠나지 않고 지속적인 손실을 기록하면서 투자라기보단 도박에 가까운 그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오늘은 투자로 수억을 잃어도 사람들이 투자를 다시 하는 이유는 단순히 돈을 벌고 싶은 그 이면의 깊은 곳에서는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고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은 희망이 자리하는 것 같습니다. 직장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차트를 보고 기업 분석을 하고 돈을 버는 구조를 꿈꿉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을 하는데요. 100만 원이나 200만 원, 그 다음에 1000만 원. 그러다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한 번에 상승장에서 엄청난 수익을 맛보게 되고요. 그럼 이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말고 가지고 있는 모든 돈 그리고 빚까지 끌어서 넣었더라면 이라는 후회를 하게 되죠. 그렇게 그 순간 뇌는 강력한 보상을 받습니다.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이걸로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재테크가 아니라 감정의 게임에 기반한 도박으로 변합니다. 사실 인간의 뇌는 잃은 것을 되찾으려는 본능에 지배되는 거죠. 수억을 잃은 사람조차 다시 투자로 돌아오는 이유는 손실 회피 본능인데 손실을 보기 전에 돈이 자기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 당연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데니얼 카너먼의 실험에 따르면 사람이 얻는 기쁨보다 뭔가를 잃는 고통을 2배 이상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즉 1000만 원을 잃는 고통은 1000만 원을 번 기쁨보다 훨씬 강력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잃은 돈을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고 지금 시장은 또 분위기가 달라서 이번 투자는 다를 거다. 이번 기회만 잡으면 원금 회복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으로 투자를 다시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심리는 더 큰 손실의 원인이 됩니다. 잃은 거를 되찾으려다가 리스크를 더 크게 지고 판을 더 위험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이때부터 투자자는 시장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싸우는 인간이 되는데 투자는 확률 게임이잖아요. 근데 인간은 확률보다 감정의 위안을 택하는 걸 보면 예를 들어서 냉정한 투자자는 지금 시장은 과열이라고 판단을 하고 현금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전망을 하면서 돈을 지키는 반면에 손실을 본 투자자는 이대로 손절을 하면 나는 바보다, 이제 버티면 다시 오를 거다라는 생각을 하죠. 이 차이가 투자와 도박의 경계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도박은 확률의 불리함을 알면서도 감정의 쾌감을 위해 뛰어드는 행동이기도 하고요. 즉 논리적 판단의 중단이 시작되는 순간에 투자는 도박으로 변합니다. 그렇게 수억을 잃고 사람들이 다시 투자로 돌아오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 근본에서는 그때 내가 운이 없었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분석도 했고 나름 확실히 다르다는 실수를 인정하지 않음에서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사실보다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라는 착각이, 근데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같은 전망을 하는 사람이 아예 없다면 실수를 인정할 법도 한데 같은 이유로 뭔가 전망을 같이 하는 손실을 본 인터넷상의 동료들이 또 있으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자기 합리화가 투자자의 재진입을 부추기고요. 수억의 손실은 단순히 금전적인 손실이 아니라 자존감의 붕괴인 거죠. 그 돈에는 수년간의 노동과 가족과의 시간과 노력과 희망이 담겨 있는데 그걸 잃는 사람은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투자하는 거고요. 그 돈을 복구하는 데 들었던 노동의 시간들을 생각해보면 다시 그렇게 모으는 게 정말 싫기도 하겠죠. 그렇게 회복이 아니라 자신을 뭔가 용서받고 싶은 심리가 깊이 작용하는 것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괜히 도박 치료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도박 중독을 돈을 너무 좋아해서 생긴 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질은 다릅니다. 도박 중독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없는 상태로, 즉 통제력의 상실이고, 도박은 이성이 아니라 도파민이 이끄는 행동에서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뇌는 승리의 순간 도파민을 폭발적으로 분비하고 그 쾌감을 다시 느끼기 위해서 계속 베팅합니다. 결국 돈을 잃으면서도 뇌는 다음에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만들어내고, 즉 도박 중독자는 돈을 잃고 있다는 사실보다 언젠가 이길 수 있다는 환상에 더 강하게 중독이 되어 있는 거죠. 이쯤 되면 돈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정상인으로 돌아가야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다시 돈을 복구하는 게 아니라 감정의 통제력을 회복하는 건데, 돈을 잃은 사람은 재산보다 자존감이 무너지는 걸 보면 그 상처를 메우지 않으면 어떤 투자도 똑같은 패턴을 반복할 겁니다. 실제로 심리학자들은 도박 중독을 끊는 첫걸음은 돈을 끊는 게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즉 투자든 도박이든 자기 감정의 주인이 되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것은 뭐 명상이 됐건 운동이 됐던 뭐 일상 루틴 회복을 하던 사회적 관계의 복원이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손에 돈이 다시 쥐어지는 순간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고요. 그런 면에서 시장은 또 냉정한 게 수많은 빚을 진 사람의 돈을 그 없는 돈에서 더 빼앗아 가기도 하니까 좀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장만큼 정직한 레슨을 주는 스승님도 없습니다. 탐욕이 손실로 가고 인내는 수익으로 돌아오죠. 투자에서 수억을 잃은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고 동시에 가장 비싼 수업료인 것 같습니다. 수억을 잃고도 교훈을 얻은 사람은 결국 시장에서 다시 살아남게 되고요. 반면에 손실을 인정하지 못한 사람은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게 될 겁니다. 생각보다 투자 중독과 도박 중독이 굉장히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는데, 시작 동기는 물론 각각 자산 증식과 재테크로, 물론 도박은 쾌감과 흥분을 위한 그런 동기가 시작점이 다르긴 하지만,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행동 분석을 하면 투자로 돈을 잃는 것과 도박으로 돈을 잃는 것은 굉장히 비슷하다는 분석도 본 것 같습니다. 결국 투자에서 진짜 중독은 돈이 아니라 도파민이라고 생각하고요. 계좌의 숫자가 오를 때, 수익이 찍힐 때 뇌는 도파민을 분비하고, 문제는 이 쾌감이 점점 강한 자극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10만 원의 수익이 기뻤던 사람은 이후에 1000만 원의 수익에도 무감각해집니다. 그때부터는 더 큰 위험을 감수하게 되고요. 이것이 바로 중독의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억을 잃어본 사람은 그 고통은 단순한 금전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붕괴에 가깝다는 것이라고 깨닫게 되고요. 하지만 그 경험이 끝이 아니라 다시 이제 시장으로 들어가기보다 먼저 감정에 휘둘리고 있는 자신을 먼저 좀 치유하고 가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돈을 안 잃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다시 잃었던 돈을 다 복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에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